자, DJ 이벤트 기획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네, 뭐 이벤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산, 문서 만들기, 의사결정하는 법, 행사 진행 중에 얘기하는 게 좀 늦었는데 그 행사를 뭐 만들어 보신 분들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도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몇 번을 좀 더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좀 노하우나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 우린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벤트를 만들고 싶다. 뭐 지금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 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벤트를 하기 시작하셨겠죠. 이벤트 해보고 싶은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DJ를 하고 싶은데 뭐 무대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겠다. 오씨 아니면은 뭐 대관료나 이런 거 얘기 좀 들어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니면은 나는 이런 이벤트를 해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뭐 직접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벤트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무작정 뭐 시작해보는 건 나쁘지 않죠.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엔 특히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좀 다시 생각해야 해봐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컨셉에 대해서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벤트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즉 이미 열리고 있는 이벤트들 중에 비슷한 건 없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벤트를 연다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내가 이게 그냥 장난삼아 해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좀 진지하게 오래오래 해보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브랜딩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요. 처음부터 이제 진지하게 하게 되면 뭐 브랜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뭐 행사 이름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는 컨셉입니다. 컨셉. 사실 이벤트를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컨셉이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아는 사람들 내지는 뭐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장난삼아 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모객이라던가 성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를 잘하고 싶다는 고민과 그거를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 이벤트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성적을 내서 뭐 성공을 시키고 싶다면 컨셉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데 뭐 이미 그 후발주자한테는 특히나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걸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뭐 꽤 좁은 시장에서 후발주자한테는 조금 뭐 불리한 조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 대충 생각할 수 있는 컨셉의 행사들은 대부분 다 열리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셉들이 여타 다른 이벤트들과 차별화되지가 않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떠올릴 수 없다면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뭐 컨셉의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음악적 차별, 뭐 음악의 장르가 될 수도 있고, 음, 뭐 어떤 분야의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애니송, 제이팝 뭐 이런 되게 넓은 분야일 수도 있고, 뭐 전자음악이니 동인음악이니 뭐 이런 이렇게 장르 뭔가 뭐 하드코어니 이렇게 장르별로 나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즐기는 방법이 뭐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놀았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은 라이브 공연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방법이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밤인지 낮인지 야외인지 실내인지 뭐 라운지인지 어쩌고인지 뭐 앉아서 즐기든 서서 즐기든 뭐 이런 공간이나 시간 같은 요소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목표하는 관객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요는 그 관객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관객이 왔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명확히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객 어떤 목표의 관객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해지면은 컨셉은 어느 정도 따라온다고 봐요. 물론 거꾸로도 말이 되죠. 뭐 컨셉이 먼저 정해지고 이제 그에 맞는 관객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관객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물론 나중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모이더라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튼 목표하는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것이 가장 이벤트를 열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이다. 다음은 예산 짜기입니다. 예산 짜기. 예산은 뭐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아주 가볍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산안은 뭐 대관비, 기자재, 참여 스텝 수 곱하기 n의 페이인데요. 정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여기서 의외로 마지막 줄에 개런티를 빼놓고 이벤트를 기획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제가 뭐 지금 제가 참여했던 이벤트들이나 뭐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모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 보통 이런 경우가 그 기획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집어넣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니면 아예 고려를 안 하던가.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근데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혹은 뭐 우리가 돈 받을 만한 실력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다들 취미로 좋아서 하는 건데 돈을 벌어야 사실 그래요. 이런 생각들은 이벤트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오케이 좋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뭐 일한 만큼의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이벤트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런티, 페이라고도 하지요. 출연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뭐 그 사람 몇 명 오지도 않고 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나눠줘봤자 뭐 몇 푼이나 되겠냐?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페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돈 3만 원이라도 참여자들한테 쥐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참여하는 개인이 열정에 의해 자기가 불태운다고 그 개인의 사비를 지출하게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하고요. 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행사가 종료된 뒤에 정산을 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이벤트 차원에서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산 안에 넣어두고 총 예산 안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적자 나서 이벤트를 못 열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심하게 적자를 보는 이벤트가 될 것 같으면은 네, 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럼 안 여는 게 낫습니다. 네,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예상하는 관객의 수가 있고 뭐 그 외에 기타 수입을 다 합친 결과가 결국에 적자다. 혹은 뭐 페이를 제외하고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다. 이러면은 네, 성공할 이벤트가 아니겠죠. 뭐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아니면은 뭐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전략을 좀 더 잘 세워야겠죠.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좀 더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차비 정도는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이벤트라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줄 거 다 주고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뭐 적자 봐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괜찮을까요? 뭐 아주 졸부가 아닌 이제 보통의 사람이 그 적자를 보는 이벤트를 지속하는 거는 진짜 제법 힘들다고 봅니다. 금방 지쳐요. 지치고 뭐 적자를 감내하고 이제 이벤트를 지속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좀 더 잘해야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적자를 보면서 계속 하기에는 금방 힘이 빠지고 언젠가는 그 이벤트는 결국 앞으로 열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오타쿠스나 에디슨 호라이즌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출과 예상되는 수입 내역에 대해서 문서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출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대관료, 게스트 DJ, 레귤러 DJ, VJ, 뭐 저희가 포스터 만들 때 외주를 들었던 일러스트레이션, 그다음에 포스터의 디자인,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올라갈 거, 그다음에 기획, 그다음에 인쇄물,
뭐 혹은 기타 자재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슨 뭐 갑자기 사야 되는 케이블이라니 종이라느니 펜이라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은 뭐 주류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어떤 자재들. 네. 그래서 뭐 이것들은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뭘 했든지 간에 모두 그 태스크를 만들고요.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안 그 일한 만큼의 뭐 그런 예산안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DJ를 담당하면서 뭐 기획을 했다. DJ를 담당하면서 뭐 VJ도 했다. 이러면은 그만큼의 페이를 더 받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현을 안 했는데 그 VJ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DJ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페이를 DJ보다 좀 더 쳐주기도 하고요. 혹은 멀리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를 더 얹어서 드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참여 시간이 뭐 남들보다 특출나게 길었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기도 합니다. 이제 지출 내역을 봤으니까 저희가 예상 수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예상 수입을 알고 있어야지 뭐 어느 선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지 뭐 개런티 얼마나 줘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 수입은 대체로 뭐 사람이 얼마나 올 것 같은지 옛날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아니면 현매가 뭐 얼마나 올 것 같은지 이거는 뭐 나중에 그 정산을 할 때도 한 번 더 이용이 되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다음에 뭐 저희 같은 경우 주류를 판매하니까 주류가 뭐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거기서 뭐 행사장에서 뭐 각종 수수료니 세금이니 이런 걸 떼고 남았을 때 나온 금액이 이제 예상 수입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계산해 보니까 모두에게 지급할 여유가 안 돼요. 네, 아까도 말했죠. 그렇다면 행사를 열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너무 냉정하긴 합니다. 요는 아무튼 구성원의 동의가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의가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정산 시에 그러니까 정산을 할 때 이벤트 끝나고 정산을 할 때 어떤 것부터 우선 지급돼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좋습니다. 가령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관료, 인쇄비, 일러스트 이렇게 외주비나 뭐 당연히 이제 내가 재화를 구입했을 때 드는 비용들 이런 거 마땅히 지급해야 될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는데요. 개인 지출. 그러니까 행사하면서 필요했는데 뭐 이제 차마 공공 공금을 꺼내줄 뭐 찬스가 없었다든가 누구한테 뭐 부탁을 했다든가 뭔가 사달라 이런 개인 지출 있죠. 이런 거를 가장 먼저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교통비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출연했을 그러니까 출연자를 위한 그 개런티를 줄 여유가 없을 때 고려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교통비 여기서는 사실 빠지는 게 맞고요. 개인 지출, 그 다음에 VJ, DJ, 그 다음에 디자인 기획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거리 교통비는 이 장거리 교통비 뒤에 있는 것들을 줄 여력이 없을 때, 이 VJ, DJ, 디자인 기획 다 줄 여력이 없을 때 최소한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한 교통비를 우선 지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디자인 기획이 뒤에 있느냐? 이거는 저희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자인 기획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낮은 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나 먼데이가 이제 기획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오거나이저로서의 이제 손해를 감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과 기획이 이제 좀 후순위가 된 거지. 뭐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있겠죠. 뭐 DJ가 뭐 두 타임을 뛰었다던가 VJ가 다들 두 타임 뛰는데 혼자 세 타임 뛰었다던가 뭐 한 타임 뛰었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뉠 수는 있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안에서는 DJ가 가장 순번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행사를 개최하는 쪽 말고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아, 행사를 개최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저는 돈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참여하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게 해주세요. 자, 높아심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뭐 행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혹은 뭐, 아유, 저는 뭐 돈 받을 만한 실력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혹은 뭐 저는 좀 덜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는 움직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지 마세요.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요. 뭐 가령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있는 와중에 뭐 어떤 출연자는 저는 뭐 괜찮습니다. 돈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그냥 나는 좀 받고 해야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받겠다는 출연자는 섭외 대상에서 조금 순위가 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이제 페이가 올라가는 경우는요, 진짜로 여러분이 진짜 유명해졌을 때에 대해서 얘기고요. 그거는 지금 고려 안 하셔도 되겠죠. 출연자분들 진짜 명심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 만들기입니다. 문서 만들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안을 짤 때도 중요하고, 뭐 행사의 개요 이런 것들을 모든 구성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라인 그룹방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흘러가는 내용으로 많이 공유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은 문서화를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모두에게 공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세트리스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문서를 만드는 경우가 좀 잦은데요. 그런 거보다는 이른바 그 레귤러 분들을 위한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서 기록을 남기시면은 뭐 나중에 회의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남기는데도 더 좋겠죠. 이제 아무래도 라인 그룹방은 흘러가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찾아보거나 이러기가 힘들어요. 뭐 그래서 네, 문서 만드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셔라. 그래서 문서의 구성 요소는 뭐 다음과 같이 있겠습니다. 네, 뭐 레귤러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행사의 개요가 있겠죠. 뭐 행사명, 개최 일시, 시간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끝나는 시간까지. 그다음에 장소, 뭐 예매 폼을 만들어놨다면 예매 폼 주소, 뭐 오피셜 트윗 공지가 올라갔다면 오피셜 공지 주소, 게스트용 시트를 따로 만들었다면 게스트용 시트 주소까지 붙여가지고 개요 안에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예산안, 뭐 타임 테이블, 뭐 준비물, 역할 분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테크라이더. 테크라이더라는 거는요, 뭐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의 뭐 일종의 목록입니다. 뭐 스피커는 몇 대 있고 뭘 쓰는지, 뭐 CDJ가 버전이 몇인지, 믹서는 버전이 몇인지, 뭐 마이크는 몇 개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써놓으면은 사용자가 그 참여자가 일일이 맞물어봐도 되겠죠. 물론 이거를 행사장에 그 행사장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게스트용 시트 주소는요. 그 예산안 같은 거는 사실 그 게스트 분들한테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뭐 타임테이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만 들어있는 시트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회차 행사라면은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언젠가 도움이 됩니다. 레귤러 연락망, 뭐 계좌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매번 이제 계좌를 보낼 때마다 안 물어봐도 되니까 좋겠죠. 그다음에 회차별 데이터, 회차별 데이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희 거를. 그다음에 공통 계좌가 있다면 입출금 내역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주체인 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예산안을 짜는데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뭐 정기적으로 행사를 열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마일스톤을 짜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느 달에 언제는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마일스톤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회차별 데이터 저희의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까는 거, 네, 그 오타코스 역대 오타코스랑요, 애니송라이즌 5회까지의 데이터인데요. 뭐 장소,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DJ, VJ, 뭐 기타 인원, 뭐 예매 가격, 판매 가격, 할인 가격 저저저 해가지고 동원 관객이 총 몇 명인지, 그래서 수익이 총 얼마나 났는지, 기타 수익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러면은 물론 저희 데이터는 좀 들쭉날쭉해가지고 사실 일관성이 좀 없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다음 회차의 예산안을 짤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준비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벤트를 기획을 하면서 모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존중하는 거랑 이 사람들한테 의견을 요구하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의견 요구하는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종종 행사의 되게 작은 부분부터 묻고 결정하려는 행사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이제 게스트까지 불러놓고 그런 경우는 아마 별로 큰 수확은 없을 거예요. 괜히 시간만 오래 걸리고 의사결정하는데 갈팡질팡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게스트한테까지 행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저는 조금 실례라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부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 이렇게 뭔가 의견에 대해서 퍼블릭하게 물어봐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휩쓸려 가기를 원할 겁니다. 예. 뭐 의욕적이지 못한 사람들한테 막 그럼 왜 의견 안 주냐 뭐 주최하는 사람들은 조금 실망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생각보다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어떻게 돼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너무 작은 것까지 일일이 모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이것은 조별 과제입니다. 네. 여러분은 조별 과제나 뭐 혹은 직장에서나 회의 막 이런 데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예요. 내가 말을 꺼냄으로써 피곤해지는 것을 다들 한사코 조금 피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뭐 그 회의에 책임자거나 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타임테이블 어떻게 짤까요? 언제 들어가실래요? 뭐 홍보는 언제부터 할까? 얼마 받을까요? 이 좁쌀은 어디에 놔야 좋을까요? 뭐 투표 시작합니다. 예시를 좀 제가 극단적으로 들어놓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 백지 상태에서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 사실 전 총대라는 표현 안 좋아하는데 총대가 러프하게 일단 다 짜두세요. 짜두고 구성원들에게 뭐 공유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잘못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비교적 쉽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과정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과 공개적인 데서 의견을 주고받고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냥 전달하고 지시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타임테이블을 예로 들어봅시다. 타임테이블은 진짜로 주최하는 사람이 이미 내가 부른 DJ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트는지 평소에 아니면 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이런 거를 부탁할 수 있는지 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타임테이블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겠죠. 그것들을 이제 타임테이블을 짜는 담당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타임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해놓고 사정이 있으면 바꿔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 뭐 타임테이블 이외의 얘기라면은 뭐 현장에서 필요한 일송 같은 것들 뭐 자율에 맡기지 말고 누구는 몇 시에 뭐 하세요, 누구는 몇 시에 뭐 하세요 이런 것들을 직접 담당자를 만들어가지고 지시를 하는 게 올바르겠죠. 뭐 하실 분 여유 되시는 분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모두한테 의견을 묻고 하려고 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고 결국 돌고 돌아서 내가 결정하게 된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요는 어, 일단 내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물어봐라.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면서 떠듬떠듬 하지 말아라. 입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했으면 좋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러프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니까 뭐 굳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이벤트가 시작되고 나면은 그 행사를 사람이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 행사 주체나 그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몸가짐이 있는데요. 관객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행사들이 조금 오래 진행이 되고 관성적으로 행해지다 보면은 뭐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다소 조금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싸가지 없이 군다 이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어, 가령 뭐 이제 주체 뭐 혹은 그 주체랑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관객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다 보면 친구가 되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 대부분 관객으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공공연하게 혹은 공연 중에 이것들을 소재로 써먹는 것들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 뭐 행사장에서 주최하는 분들이 굉장히 바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장을 한번 쭉 둘러보다 보면 누가 봐도 혼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처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평소에 눈치를 못 챘다는 건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괜히 가가지고 뭐 말도 걸어보고 뭐 어떻게 왔냐, 뭐 좀 뭐 드시시겠냐, 마실 것도 좀 사주고 뭐 어떻게 알고 오셨냐 이런 직접적인 얘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몇 번 대화 좀 주고받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랑 얘기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지 아닌지 대충 파악이 되니까 뭐 빠질 때 빠져보기도 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으면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분들 뭐 하시는 분이래요 이러면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사람을 그룹 안에 집어넣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뭐 이벤트가 진짜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러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는 사람 거기 있고 아는 사람 보러 오는 것도 한몫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